안녕하십니까. 제 12주차 현대과학에 의해 자연과학에 의해 동영상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제 10주차 과제 제출 목록을 보여드릴게요. 확인해 보세요. 자, 3, 4교시 현대과학에 의해 5, 6교시 자연과학에 의해 수정본을 여러 번 제출해서 2개 이상 이름이 있는 경우도 있죠. 이상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과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할 게 별로 없습니다. 이번에는 모두 잘 했는데 과제가 뭐 그렇게 어렵거나 하지는 않아서 그냥 반응식의 개수 맞추는 거랑 적정의 간단한 공식을 이용해서 농도 계산하는 거 두 가지였죠. 다만 반응식 개수 맞출 때에 착각을 해서 틀린 사람들, 고쳤는데도 또 여전히 틀린 사람들이 있었고, 약분을 하지 않고 그냥 큰 수를 적어서 좀 다시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혹시라도 시험에 나오면 실수하지 않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휴강을 했기 때문에 대체 과제를 어쩔 수 없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하다가 한 가지 이제 정했는데 대체 과제를 일단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데서 과학사 연표라고 해서 이제 통합 검색을 하면 몇 개가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이제 책에 관련된 그 광고도 나오긴 하지만 그 중에 이제 블로그에 나오는 것 중에 최근 거 하나를 예를 들어서 보면 여기는 이제 표가 아니라 약간 그림처럼 해놨어요. 왼쪽은 세계과학사, 오른쪽은 한국과학사. 그래서 기원전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이 이제 검색해서 보시면 알겠죠. 최근을 보니까 2000년에서 거의 끝이 나고 최근 2009년도까지 있긴 있는데 과거가 좀 많습니다. 다른 것도 검색을 해보면 이제 테이블로 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요거는 그림처럼 되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도 네이버나 다음이나 기타 여러 곳에서 과학사 연표를 한번 검색을 해 보세요. 그래서 한번 몇 가지들을 한번 조사해 보고 잘 된 거를 이제 골라서 참고를 해서 여러분이 비슷하게 똑같이 적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연표를 일단 적는 게 첫 번째 과제고요. 언제 거를 적느냐 한번 적어 줄게요. 대체 과제 제 11주 대체 과제 11주 차라고 적는 것도 11주 해도 되고 그냥 11주 차 해도 됩니다. 첫 번째는 과학사 연표 정리 몇 개 이제 검색해 보면 어떤 게 좀 보기 좋게 되어 있는지 여러분이 찾을 수가 있으니까 좀 보기 좋게 된 걸로 정리를 하는데 아주 옛날부터 하는 거는 좀 너무 많으니까 여기서는 1901년부터 2000년까지 매년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사건들 위주로 굳이 표로 만들면 아마 한두 페이지 정도 될 거예요. 한 페이지나 두 페이지. 두 번째는
요거는 이제 2001년부터 2020년, 작년, 요 사이에 어떤 그 과학사에 실릴 만한 어떤 사건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 해당하는 과학사 연표에 실릴 만한 어떤 사건이 있겠죠. 여기 사건이라고 하면 뭐 발견도 있고 발명도 있고 어떤 이론을 뭐 완성했거나 주장했을 수도 있고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거를 한 가지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 한 가지만 여러분이 선정을 해서 A4 용지 1쪽 내외로 요약하기. 요 두 개가 이제 대체 과제예요. 요 대체 과제는 한 날 내주세요. 11월 마지막 날 제출일은 2021년 11월 30일 하루 동안에 기간은 뭐 충분히 있으니까 자꾸 이전에 막 내면은 정리하기 힘드니까요. 대체 과제는 11월 말일날 0시부터 24시 사이에 제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날짜를 꼭 지켜주시고 파일 이름 같은 거 형식에 맞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제는 뭐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화학 반응식 그 연습을 하고 적정 그 활용 중에 그 적정에 해당하는 농도 계산하는 거를 했는데 그 수업 중에 화학 반응식의 종류를 그냥 잠깐 언급하고 그냥 쭉 넘어갔는데 그 부분을 소홀히 한 것 같아서 파워포인트는 좀 접어두고 그 책에 있는 내용으로 화학 반응식에 대한 종류에 관련한 내용을 좀 더 오늘 보충을 할 겁니다. 책이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보면 먼저 그 반응식 할 때 잠깐 언급을 했는데 좀 더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어서 다시 왔습니다. 이온 반응에 대한 반응식이라는 뜻이에요. 이온 반응에 대한 반응식. 우리가 이온 화합물인 경우에 이온 화합물이라는 단서 가정을 하고 이온 화합물이라고 하는 경우에 이제 이렇게 AQ라고 하는 수용액에서 수화됐다. 물 분자에 둘러싸여 있다. 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이온 화합물이 AQ라고 됐다는 얘기는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눠졌다는 얘기예요. 이건 이제 염화칼슘이지만 만약에 소금을 넣었다. 그럼 소금은 이렇게 물론 녹는다는 가정이죠.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녹는 것도 있으니까 적정량 넣어서 소금이 녹았다면 고체를 넣기는 했지만 얘가 녹았다면 우리는 그냥 반응식에서는 NaCl AQ라고 적어요. 고체 상태로 있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녹았다는 뜻은 더 이상 NaCl이 아니고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이미 나눠져 있다. 양이온도 각각 물로 둘러싸여 있고 음이온도 물 분자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건 소금은 아니지만 이렇게 표시합니다. AgNO3도 AQ라고 쓰면 녹았다는 뜻인데 일단 녹았으면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수화된 상태, AQ라는 괄호 안에
표시로 이온화된 걸로 적어야 옳은 표현이에요. 물론 그 반응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온을 직접 넣은 건 아니죠. 그냥 이온 화합물 넣은 거죠. 염화칼슘, 질산은 질산칼슘 이런 걸로. 근데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산염기 중에 약산 또는 약염기. 약염기에는 뭐 주로 암모니아를 많이 쓰고요. 약산으로는 HF나 많이 나오는 게 H2C H2라고 쓰면은 조금 일단은 CH3COOH라고 적을게요. 요거는 C2H4O2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이 아세트산인데 아세트산이 산으로 작용하는 뭐라고 할까 기능을 하는 부분이 마지막에 있는 이 H예요. 그래서 그 H만 따로 먼저 쓰고 나머지를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이제 이렇게 쓰는 게 제일 흔한 방법이고 얘는 잘 안 쓰고 요것도 자주 씁니다. 얘가 이제 산으로 작용했다는 얘기는 H 플러스와 나머지 이렇게 이온화 됐다는 뜻인데 이 약산이나 약염기에 대해서도 물에 녹으면 수화가 돼요. 그래서 NH3 AQ 이렇게 쓰지만 얘네들이 이온화되는 비율은 워낙 작기 때문에 이건 그냥 분자 상태로 이렇게 놔둬야 돼요. 만약에 HF다 그럼 얘가 이온화를 하면 이제 물 분자 하나랑 결합을 해서 H3O 양이온과 F 음이온으로 되는데 각각 이렇게 나눠진 걸로 쓰고 싶지만 실제로 나눠지는 거는 1%도 넘지 않습니다. 1%도 안 돼요. 그러니까 약산이나 약염기는 그냥 AQ라고 있어도 분자식을 그냥 적는 거고 이온화합물에 대해서만 AQ라고 써 있으면 이온화 된 걸로 적는다. AQ가 아니면 S예요. S라고 있는 건 그냥 고체니까 그냥 덩어리 그대로 적으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해가 하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염화칼슘과 질산은이 반응해서 염화은과 질산칼슘 수용액으로 되는 이런 반응이에요. 염화칼슘과 질산은 노트에서 한번 다시 적어보면 CA 색깔 좀 바꿀게요. 자, 다음 페이지에다 적죠. CaCl2AQ와 AgNO3AQ가 반응을 해서 앞에 거를 보면 CaNO3,2AQ와 AgCl S가 생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이제 계수 맞추는 거는 거의 뭐 달인 수준이 됐으니까 이런 거는 딱 보는 순간에 암산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맞출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실제로 우리가 반응할 때의 모양을 보면 이게 다 이온화합물이니까 이거와 이거는 이온으로 된다 그랬죠. 그래서 실제로 물속에서 존재하는 양식을 보면
Ca 이가 양이온 2배의 염화 음이온 2개의 Ag 양이온 그 다음에 2개의 질산 음이온 이 반응을 해서 이제 칼슘 양이온 그 다음에 2개의 질산 음이온 그 다음에 2개의 AgCl 고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반응이라 그러면 반응 전과 후에 있어서 뭔가 변화되는 거를 우리가 적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놓고 보니까 양쪽의 이온들이 변하지 않은 채로 있는 게 있죠. 그래서 실제로 변하지 않는 거는 삭제를 하고 변화된 것만 나중에 적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일단 양쪽에 똑같이 있는 것들을 조사해 보면 이 칼슘, 질산 이렇게 있겠죠. 얘네들은 뭐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똑같으니까 굳이 적을 필요가 없다. 실제로 있는 거는 양이온 먼저 적으면 EAG 양이온 더하기 ECl 음이온이 반응해서 2배의 AgCl 고체가 되는 거다. 이렇게 놓고 보면 이제 E가 다 있으니까 E도 필요 없겠죠. 그냥 간단하게 Ag 양이온 시간만 가네요. 적느라고 Cl 음이온 이것이 반응해서 AgCl 고체가 된다. 근데 마지막이 이제 실제로 변화하는 것만 적은 거지만 이런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 Ag라는 양이온이 어디서 왔는지 그냥 이온만 달랑 놓은 게 아니니까 질산은을 넣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 반응식도 상당히 중요해요. 화학양론 할 때 이렇게 많이 쓰는데 요걸 우리는 이제 분자 반응식이다. 요거는 전체 이온 반응식이다. 마지막 이게 이제 사실은 중요한 건데 R자 이온 반응식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초록색으로 이렇게 사선 방향으로 지운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별로 뭐 잘 쓰지는 않지만 구경꾼 이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분자 반응식을 많이 쓰기는 하지만 알자 이온 반응식도 많이 써요. 전체 이온 반응식은 잘 안 쓰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한다. 그래서 오늘 과제 중에 에는 그 분자 반응식, 알자 이온 반응식, 뭐 전체 이온 반응식 이런 거 쓰는 게 아마 있을 겁니다. 책에 있는 표현을 다시 보면 이제 좀 금방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자,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요게 이제 전체 이온 반응식이에요. 이 부분이 전체 이온 반응식 이렇게 줄로 없어진 이온들 구경꾼 이온이라 그러고 실제로 반응하는 것만 적은 게 얘인데 최종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거를 우리는 알자 이온 반응식이다. 다 알 수 있겠죠? 이온 화합물의 경우에 수용액에 녹았다. AQ라고 쓰는 거는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눠졌다는 얘기다. S라고 되어 있는 것만 그냥 이 분자식처럼 그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화학 반응의 분류라고 해서 첫 번째 침전 반응과 용해도 규칙
그래서 포털에서 용해도 규칙을 이제 입력을 하면 뭐 여러 개가 뜹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어떤 이온 화합물이 물에 잘 녹느냐, 어떤 화합물이 물에 잘 녹지 않느냐, 이런 거를 정리해 놓은 거를 용해도 규칙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녹는 그 화합물들은 먼저 여기 소개를 해 놨고, 안 녹는 화합물들 여기다 소개해 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에, 이번 학기에 배우는 동안에는, 요거는 그냥 빼고, 너무 많으면 헷갈리니까 빼고, 나머지들을 알아두면 좋은데, 이거를 먼저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얘를 먼저 쓰는 게 좋아요. 요 바로 다음에다가. 예외 없이 녹는 것들이거든요. 녹는 화합물이다, 녹는 이온 화합물이다 해서 양이온에는 이런 거, 음이온에는 이런 거, 지금 눈으로 얼른 확인해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염화물이 등장을 하고 바로 뒤에 이어서 황산염이 등장을 합니다. 녹는 거는 잘 녹는 거 두 부류, 양이온, 음이온, 적당히 잘 녹는 거, 할로젠 원소들, 플루오린을 제외하고, 그리고 황산. 안 녹는 것들은, 그 뒤에 이제 나오는데, 탄산, 크롬산, 인산, 황화, 이온, 수산화, 이온, 이런 거 안 녹는 걸로 되어 있어요. 여기 이제 예외라고 있는데, 이거는 순서대로 위에서 적용을 하면 별로 어렵지 않고요. 수산화에 대해서만 바륨이 조금 녹는다. 이 정도만 알면 되는데 헷갈리죠? 그래서 다시 그 부분을 이제 책에 있는 거지만 용해도 규칙. 요걸 알아야 침전 반응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녹는 거는 화면을 잠깐 볼까요? 복사해서 붙이기가 되겠죠? 이 이온들이 안 되네요. 그룹 1 양이온에서 이거 알칼리 금속들이에요. 수리, 나카, 루세에서 수소 제외한 알칼리 금속. 여기에 암모늄만 추가하면 돼요. 암모늄 추가. 그러면 1번 리튬, 나트륨, 포타슘, 칼륨, 루비디움, 세슘. 그 다음에 암모늄. 음이온이 뭐가 오든지 상관없이 녹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제 또 기억을 또 되살려서 요거를 먼저 하는 게 좋다 그랬죠. 아세트산, 탄산수소, 질산, 염소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세트산, 그 다음에 탄산수소, 그 다음에 질산, 그 다음에 염소산. 녹는다. 양이온이 뭐가 오든지 상관없이 예외 없이 녹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녹는 거는 이제 약간 약해요. 할로젠이에요. 플로르,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플루오린이 빠졌어요. 이거는 약간 약해요. 녹는다. 왜냐하면 예외가 있어요. 예외. PB 이가, AG 일가, HG2
이가는 예외. 이렇게 해야 책에 있는 것보다 적용하기가 편합니다. 네 번째로 SO4였죠. SO4 화합물. 이거는 녹는다. 이건 예외가 있는 거예요. 좀 약하게 적은 거는. 어떤 게 예외냐? 얘네들 다 예외예요. 거기다 추가로 뭐 칼슘도 넣기도 하고 안 넣기도 해요. 안 녹는다. 이렇게 이런 것들 다 적고, 자, 녹는 게 이렇게 4개 있었죠, 책에. 이거와 이거 위에 땡겨 쓰고 F는 빼고 3개 놓고 황산이 녹는데, 아까 썼던 거에다가 뭐 몇 개 더 있네요. 스트론튬도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다 있는 겁니다. 스트론튬이 추가됐어요. 자, 안 녹는 거는 그냥 뭐 이거 한꺼번에 해도 큰 지장은 없는데, 왜냐하면 그 그룹 1번 여기 있는 거 이런 거 무조건 녹으니까 굳이 뭐 예외에 적을 필요 없겠죠. 암모늄도 녹는 거니까. 그래서 탄산, 크로뮴산, 인산, 황화물, 수산화물은 안 녹는다. 탄산, 크롬산, 인산, 황화물. 자, 이런 것들이죠. 이거는 안 녹는다. 애매한 표시인데, 그래도 뭐 안 녹는 쪽이 많이 있어요. 단지 요거에 대해서는 그냥 검은색으로 합시다. 요거는 BA는 녹는다. 많이는 안 녹지만 녹는다. 요 정도만 이제 적어두고 어떤 문제가 등장하면 이거를 보고 찾아 나가면 돼요. 어차피 여러분은 뭐 외울 필요는 없고 이거 보고 적용하는 걸 연습하면 되니까. 여기 보면 자, 바륨은 예외라고 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포털에서 검색을 하면 뭐 여러 개 나오지만 검색하면 여러 개가 나오는데 이 이미지 쪽에 요 노란 바탕에 있는 게 그나마도 좀 잘 된 것 같아요. 플로린 빠져 있는 상태로. 그리고 이거는 좀 보기 좀 이렇게 정리가 좀 덜 된 것 같은데 요거를 잘 정리한 것이 아래에 있는 그 노트에 적은 거랑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문제가 뭐냐 하면 교과서에서 알짜이온 반응식에 나왔던 게 뭐였습니까? CaCl2AQ 플러스 위로 올라갈까요? 이거 지우고 시간이 자꾸 걸리니까 위로 올라가면 자 여기 있잖아요. 전체 이온 반응식을 보면 우리가 뭘로 표시를 할까요? 이제 이온들이 이렇게 4개가 반응물 2개가 이제 합쳐졌으니까 4개의 이온이 있으니까 양이온, 음이온들을 막 짝지어 보는 거예요. CaCl 하면 Cl2 하면 녹는 거죠. 왜냐하면
세 번째에 CL은 녹는다 했으니까 칼슘은 질산하고 만나도 녹아요. 질산이 워낙 녹는다고 되어 있으니까. 자, 이 칼슘은 끝났고, 이제 AG의 입장에서 질산은 녹는 거고, CL은 안 녹는 거죠. 왜냐하면 CL이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 이제, 염화물이 지금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염화물은 대체로 녹지만, 은이 있으면, 뭐, 납도 그렇고, 안 녹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양이온, 음이온 조합을 막 생각할 때 안 녹는 세트가 등장을 하면 아, 그거는 일단 침전이구나. 나머지는 보면 대체로 녹으니까 녹는다 하고 이제 전체 이온 반응식을 적고 그 다음에 구경꾼 이온을 빼고 나머지를 적으면 알짜 이온 반응식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연습 문제는 이제 그런 것까지는 없는데 만약에 뭐 아까 CaCl2가 있고 그 다음에 뭐 Na, NO3 뭐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이제 일단 이런 반응물들은 이온화를 하는 거니까 이온으로 다 분해해 놓은 다음에 짝들을 찾는 거예요. Ca 양이온, Cl 음이온, Na 양이온, 그 다음에 NO3 음이온 이렇게 이제 해 놓은 다음에 어떤 안 녹는 어떤 그 조합 세트가 있나 살펴보면 이건 뭐 몇 번 이제 앞에 거 그 규칙을 보고 적용하다 보면 다 얘네들은 녹는 거예요. 그러니까 섞어봐야 섞여 있는 채로 그냥 존재하는 거죠. 혼합물로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반응이 없음. No reaction 이렇게 적으면 돼요. 이 용해도 규칙은 순서가 중요합니다. 일부러 순서를 그렇게 이제 맞춰놨는데 항상 위에서부터 적용을 하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그래서 이쪽에 어떤 규칙에 해당하는 게 있냐? 있으면 그냥 녹는 걸로 끝나는 거겠죠. 그 다음에 2번에 해당되는 게 있느냐? 있으면 하고 없으면 다음으로 가요. 3번에 해당하는 게 있느냐? 없으면 4번으로 가고 또 없으면 5번으로 가고 여기에도 없으면 그러면 안 녹는 거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판단하면 돼요. 여기까지 와도 없으면 그 이후에는 그냥 안 녹는다. 굳이 적지 않더라도 그래서 그 침전 반응에 대한 어떤 그 결과를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용해도 규칙을 꼭 알아야만 된다 하는 거죠. 아까처럼 요런 세트가 들어가면 AgCl이라는 안 녹는 물질이 있구나 하는 거 알아야 돼요. 여기 있는 조합들은 어떤 양이온, 음이온을 짝을 지어도 다 녹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반응이 없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책에 보면 이제 규칙을 찾은 다음에 뭐 문제가 하나 있을 수가 있겠죠. 여기도 보면 여러분이 금방 적용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요오드와 포타슘 녹고 질산납 녹는데 여기는 양이온 AQ 표시 생략을 하고요. PB 양이온 NO3 음이온 얘네들을 막 이렇게 짝을 짓다 보면 이제 I는 녹지만 예외적으로 PB가 등장을 했어요. 이렇게. 이게 예외였으니까. 그냥 PBI가 만나면 침전이구나. 근데 이온 전화가 하나 2고 하나 1이니까 PBI2 해서
침전이 이렇게 만들어진다. 알짜이온 반응식을 적으면 구경꾼 이온 빼고 이렇게 됩니다. 이 사진이 PbI2라고 하는 노란 침전이 만들어지는 사진이에요. 굉장히 이쁜 색깔이에요. 보기에는 몸에는 안 좋은 건데 마찬가지로 NAF, AgNO3 했을 때 F를 우리는 안 해오기로 했지만 AgF가 역시 침전이에요. 그러면 알짜이온 반응식으로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뭐 이제 여러 가지 그 자료 찾으면 이온 화합물들을 찾으면 녹는다 안 녹는다 또 나와 있으니까 규칙에 없는 것들은 뭐 검색해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이제 예측하는 게 있겠죠. 두 가지 물질에 대해 세 가지에 대해서 혹시라도 침전이 되는 게 있으면 알짜이온 반응식을 쓰고 없으면은 그냥 반응이 없다 하는 건데 이 풀이를 보니까 다 침전이 있는 것들이에요. 자, 두 번째가 이제 산염기 반응 이렇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어디다 적어놨죠? 따로 꼭이 적진 않고 책에 있는 것만 읽어줬네요. 첫 번째는 침전 반응과 용해도 규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학 반응의 종류에서 크게 첫 번째 침전 반응. 침전 반응은 뭘 알아야 편하냐? 용해도 규칙이겠죠. 책에도 이렇게 제목이 용해도 규칙이라고 적혀 있어요. 규칙은 나름대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언제든지 써먹을 수 있도록 해놔야 돼요. 이제 나머지는 그냥 간단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산, 염기 반응. 책에 있는 걸로 설명을 할게요. 산, 염기 반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산에 대한 뜻은 뭘 산으로 우리가 정의하느냐, 뭐 여러 가지 정의가 있는데 가장 쉬운 거는 물에 녹아서 히드로늄 이온을 만드는 것이 산이다. 어떤 게 물에 녹아서 히드로늄 이온이라는 것을 생성할 수 있으면 그 물에 녹은 게 산이다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염화수소라고 하는 강한 산이 있는데 얘가 이제 물하고 반응을 해서 히드로늄을 만들죠. 없던 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산이다 하는 겁니다. 이게 일방적인 방향으로 진행하면 강한 산이라 그러고 양방향으로 진행하면 약한 산이라 그래요. 염산은 강한 산이고 아까 말한 플루오린이나 수소산이나 아세트산은 약한 산이에요. 강한 산, 약한 산 이렇게 돼 있죠. 보니까 이게 이제 약한 산의 그 아세트산을 예로 들었는데 아세트산이 일부가 이렇게 히드로늄 이온을 만들지만 여기는 평형 반응, 양쪽 반응으로 다 갈 수 있다 이렇게 적었는데 보니까 아세트산이라는 그 분자의 1% 정도만 이온화한다. 굉장히 적게 이온화하는 거죠. 그래서 알짜이온 반응식으로 적을 때도 이렇게 적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적는 거예요. 이렇게 아세트산은 어떤 건 강한 산이고 어떤 건 약한 산인데 굳이 뭐 그것까지 외우게 하려면 또 과제나 또 뭐 시험 대비할 때 추가가 되니까 추가하진 않고요. 그런 게 있다 하는 것만 알아두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산하고 염기가 만나면 이게 이제 염기 얘기를 안 했죠. 염기는 뭐라고 약속을 했냐면
아까 산은 물에 녹아서 히드로늄 이온을 만드는 건데, 염기라고 하는 거는 역시 물에 녹아서 수산화 이온을 낼 수 있으면 염기다. 예를 들어서 NaOH가 그냥 물에 녹는 그 자체로 이온화를 해서 수산화 이온을 내요. 자기 그 분자라고는 잘 안 하지만 화학식 자체에 OH가 있는 것들이 여기 많이 해당이 됩니다. OH가 들어있지는 않아도 예를 들어서 NH3 암모니아 염기라고 알고 있는데 얘가 물하고 반응을 해서 NH4 양이온과 OH 음이온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하게 되는데 약염기라서 평형 반응이에요. 요럴 때에도 OH 이온을 냈으니까 얘는 염기구나. 염기를 베이스라고 해요. 꼭 OH가 있어야만 되는 거 아닙니다. 역시 여기 그대로 있네요. 약한 염기 이런 것들은 한 1% 정도만 이렇게 이온화된 상태로 가니까 AQ라고 있어도 얘는 그냥 이렇게 적는 거지 알자이온 반응식에서 이온화된 걸로 적으면 안 돼요. 그리고 산하고 염기가 만나면 일반적으로 산도 아니고 염기도 아닌 중성이 된다. 거의 중성이 된다. 그래서 산과 염기가 만나면 염과 이온화물과 물이 만들어진다. 보니까 수산화 마그네슘과 염화수소, 염산이 만나면 MgCl2라는 염과 물이 만들어진다. 이거 알자이온 반응식으로 뭐 적어라 하면은 요런 것들은 강산, 이건 염, 그러니까 이건 이온화된 걸로 적어 놔야 돼요. 그 연습이 예제 4.4에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이 산과 염기가 이렇게 관련된 게 뭐가 있을까? 여기 책에 이제 나와 있는데, 여기 이제 위산 억제제, 위산이 과다하게 분출되면 이제 속이 쓰린데, 그 염산이 많이 나온 거를 제거해주는 그 약이 이제 제산제인데, 제산제로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탄산칼슘이다. 염산을 이렇게 해서 중화시키는데 대신에 이거는 이산화탄소가 기체가 발생한다. 수산화 마그네슘도 역시 염기니까 그 염산을 중화할 수 있고 또 여기 보면 수산화 알루미늄도 역시 쓸 수 있다. 근데 이제 부작용들이 여기 잠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또 일상생활에서 산염기와 관련된 것 중에 요리와 관련된 거라고 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 뭐라고 할까 탄산수소 소듐 베이킹 파우더 또는 뭐 탄산수소 소듐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베이킹 파우더는 이제 이 탄산수소 소듐에 몇 가지 유용한 그 반응을 잘할 수 있는 물질을 섞은 거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생선에서 그 냄새 나는 거를 없애기 위해서 그 레몬이나 어떤 식초 같은 거를 뿌릴 수가 있는데 역시 생선에서 냄새 나는 게 휘발성이 있는 어떤 암모니아 계통, 암모늄 염이다, 염기다. 그래서 산으로 중화를 하면 이제 그 냄새도 없어지고 그 뭐라고 하나 신맛도 조금 없어지고 뭐 그렇다 하는 게 이제 여기 잘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이 이제 산화 환원 반응이에요. 산화 환원 반응. 우리가 오늘 배우는 그 화학 반응의 분류에서 크게 세 가지를 했는데 첫 번째는 침전 반응, 두 번째는 산염기 반응, 세 번째는 산화 환원 반응. 산화 환원 반응.
이 산염기 반응에서는 산은 무엇이고 염기는 무엇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산화환원에서는 산화는 뭐고 환원은 뭐냐 이걸 또 이제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그 부분만 한번 짚어주고 수업을 마칠게요. 여기서 산화라고 하는 것과 환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원리상으로 본다면 이제 산화하면은 전자를 잃는 과정이고 환원이다 그러면은 전자를 얻는 과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 화학에서 산화환원이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게 이제 진짜 정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산화 그러면은 산화수가 증가하는 반응. 환원 그러면은 산화수가 감소하는 반응이다. 더 이제 예를 들거나 더 자세하게 산화환원 반응은 반응식 계수 맞추는 게 상당히 까다로운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2학년 때 화학을 선택하면 산염기와 산화환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